밥 먹고 누우면 게으르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응급처치입니다. 단 3일이면 죽어가던 뇌가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죽을 것 같다고 정말 괴롭다고 하소연하시는데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결과지에는 정상이라고 찍혀 나올 때입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꾀병을 부리는 겁니까? 제 고통은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단지 우리가 잘못된 곳을 검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72세 김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에 시달리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만 하고 나면 어김없이 머리가 핑 돌면서 몸이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냥 졸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은 기절할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할머니는 뇌, MRI, 혈액검사 다 해봤지만 전부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나이 탓이라며 소화제만 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1시간은 꼼짝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식사량이 줄었고 기력은 더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 더러 게으르다고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던 겁니다. 할머니의 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누워야 뇌가 산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고작 2%밖에 안 되는 작은 덩어리지만 우리 몸 전체가 소비하는 산소와 에너지의 무려 20%를 독점합니다. 뇌는 그만큼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VIP 장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단 1분만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뇌로 가는 혈액만큼은 반드시 지켜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앉아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거북목 일자목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목 통증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생명줄이 조금씩 졸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닙니다. 이건 김순자 할머니처럼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을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식사 후 왜 누워야 하는지, 어떻게 누워야 하는지, 그리고 단 3일 만에 어떻게 뇌를 되살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이건 나태함이 아니라 응급처치입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뇌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첫 번째 해결책은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식사를 마친 직후 무조건 15분에서 20분 동안 누우십시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겁니다. 설거지는 나중에 하십시오. 산책은 나중에 하십시오. 일단 누우십시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응급처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중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중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우리 심장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위로 머리 꼭대기까지 밀어 올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마치 1층에 있는 물탱크에 물을 5층 옥상까지 펌프로 끌어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펌프가 약하거나 고장나면 5층에는 물이 안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뇌입니다. 그런데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중력의 저항이 사라집니다.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놓이는 겁니다. 이제 심장은 위로 밀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옆으로 쭉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1층에서 1층으로 물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펌프 압력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순간 뇌로 가는 혈류량이 확 늘어납니다. 산소가 콸콸 들어갑니다. 뇌세포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누워야 하는 첫 번째 과학적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식후 혈류 재분배 현상입니다. 여러분, 밥을 드시면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위와 장으로 엄청난 양의 혈액이 몰려듭니다. 음식을 소화하려면 위산도 분비해야 하고 영양소도 흡수해야 하니까요. 이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팔다리 근육으로 가던 피를 줄이고 뇌로 가던 피도 일부 줄여서 전부 위장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 자동 조절 장치가 있거든요. 뇌로 가는 혈액이 조금 줄어들면 혈관을 살짝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뇌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율신경이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자동 조정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박동을 조절하고 혈관을 조였다 폈다 하고 소화액을 분비하고 이 모든 걸 알아서 척척해주는 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 후 혈액이 위장으로 쏠렸을 때 뇌로 가는 혈류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뇌압이 뚝 떨어집니다. 그 순간 뇌는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김순자 할머니가 느꼈던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캄캄하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이건 뇌가 여러분한테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누워서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그럼 자율신경은 왜 망가질까요? 목뼈 때문입니다. 뇌의 신경은 반드시 목을 통과합니다. 스마트폰과 구부정한 자세로 목뼈가 틀어지면 자율신경이 눌립니다. 신호 전달이 안 되고 교감부교감 신경균형이 무너지며 혈관 조절 능력이 사라집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치셨습니다. 아, 그래서 식사 후 설거지하러 일어날 때마다 쓰러질 것 같았구나. 맞습니다. 평생 부지런함이 오히려 뇌를 괴롭혔던 겁니다. 15분만 누우십시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시면 안 됩니다. 위산이 식도로 타고 올라와서 가슴이 쓰리고 목이 따갑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체를 15도에서 30도 정도 살짝 올린 상태로 비스듬히 누우십시오.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받쳐서 상체를 약간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산역류도 막고 뇌혈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따 질문 답변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꼭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식사 후에 유독 피곤하시다는 부모님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결책은 식후 15분 눕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잠잘 때와 앉아있을 때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만세수면법입니다. 여러분 잠잘 때 팔을 어디에 두고 주무십니까? 대부분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내려놓거나 배 위에 얹고 주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팔을 가슴 위로 살짝 올려보십시오. 마치 만세를 부르듯이 팔을 위로 올리는 건데 완전히 쭉 뻗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서 손이 가슴 위쪽이나 어깨 근처에 오도록 편안하게 올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혈액은 심장에서 나가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팔을 아래로 내리고 자면 흉곽이 눌려 정맥 통로가 좁아집니다. 심장으로 피가 제대로 못 돌아오면 뇌로 보낼 피도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팔을 가슴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흉곽이 확 펴집니다. 갈비뼈 사이 공간이 넓어집니다. 폐가 여유롭게 숨을 쉬고 심장 주변에 대정맥이라는 큰 혈관이 넓게 열립니다. 정맥혈이 콸콸 들어옵니다. 심장은 충분한 피를 받았으니 이제 펌프질을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세수면법의 과학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팔을 완전히 머리 위로 쭉 뻗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가고 팔이 저립니다. 가슴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을 포개서 가슴 위에 살짝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겁니다. 하지만 3일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한결 가볍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3번째 해결책입니다.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깊숙이 밀어 넣으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끝에 걸쳐놓고 앉으시지 않습니까?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으시지 않습니까? 편하니까요. 그런데 이 자세가 여러분의 목을 망가뜨리고 자율신경을 파괴하고 결국 뇌를 굶기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엉덩이를 의자 끝에 걸쳐놓고 앉으면 골반이 뒤로 젖혀집니다. 골반이 뒤로 가니까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니까 등이 굽습니다. 등이 굽으니까 목이 앞으로 빠집니다. 거북목이 되는 겁니다. 목뼈가 시자 곡선을 잃고 일자로 펴지거나 심하면 역시자로 꺾입니다. 이 상태에서 목 안을 지나가는 자율신경은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며 이 둘의 균형이 혈압 조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목뼈가 틀어지면 이 신경들이 눌립니다. 신호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혈관을 조절하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식후에 혈압이 뚝 떨어져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데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겪었던 그 끔찍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머니는 또 무릎을 치셨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 보던 게 자율신경을 망가뜨렸구나. 맞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쭉 밀어 넣으십시오. 허리를 의자 등받이에 완전히 붙이십시오. 그러면 골반이 바로 섭니다. 골반 위에 척추가 곧게 세워집니다. 척추 맨 위에 머리가 정확히 노딥니다. 목뼈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시자 곡선이 복원됩니다. 그 안을 지나가는 자율신경이 숨통이 트입니다. 신호 전달이 원활해집니다. 혈관 조절 능력이 돌아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됩니다. 처음엔 이 자세가 불편하실 겁니다. 평생 구부정하게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3일만 의식적으로 해보십시오.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부터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목이 가벼워집니다. 두통이 줄어듭니다. 식후 피로가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이 제 기능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김순자 할머니가 실제로 어떻게 이 3가지 방법을 실천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제 설명을 듣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울까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3일 만에 할머니의 몸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부터 할머니가 어떤 하루 일과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만세 자세로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조금 적게 드셨습니다. 과식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밥 한 공기에 국 반찬 적당히 드시고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나중으로 미루셨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로 가셔서 쿠션을 등 뒤에 받치고 상체를 약간 올린 상태로 15분 동안 편안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평평하게 눕지 않고 상체를 15도 세우셨습니다. 15분 후 일어나셨을 때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머리가 핑 돌고 온몸에 힘이 빠졌을 텐데 그날은 머리가 맑았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15분 동안 뇌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한 후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활동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15분 휴식 후 가벼운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은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20분 정도 산책하셨습니다. 뇌는 혈액도 필요하지만 자극도 필요합니다. 걷기, 가벼운 집안일, 친구와의 대화, 신문 읽기 이런 활동들이 뇌세포를 깨우고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15분 누워서 뇌에 연료를 채웠으면 이제 그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지고 뇌 기능도 떨어집니다. 휴식과 활동의 균형, 이게 핵심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15분 동안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계셨습니다. 낮 시간 동안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실 때는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밀어넣고 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10분만 지나면 오히려 이 자세가 더 편하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목이 편해지니까 어깨도 덜 결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분 눕기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는 만세 수면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팔을 가슴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고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이전에는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서 목을 꺾고 스마트폰을 보셨거든요. 이게 목을 가장 심하게 망가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습관을 과감히 버리셨습니다. 3일이 지났을 때 할머니는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가 않아요. 식사 후에 쓰러질 것 같던 그 끔찍한 느낌이 80%는 사라졌어요. 머리도 한결 가볍고 밤에 잠도 깊게 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딱 3일 만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가 안 되지 않나요? 이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식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과식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상체를 15도에서 30도 정도 올린 상태로 누우셔야 합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배가 터질 만큼 먹고 누우면 위에 부담이 가고 역류 위험도 높아집니다. 소식 적당히 드시고 눕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세수면법 8절이지 않나요? 이것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팔을 완전히 머리 위로 쭉 뻗으면 당연히 절입니다. 어깨관절에 무리가 가고 팔로 가는 혈관이 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만세수면법은 팔을 가슴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는 겁니다. 팔꿈치를 살짝 구부린 상태로 손을 포개서 가슴 위에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자세는 전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해보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한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심장이 안 좋은데 식후에 누워도 되나요?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심부전이 있거나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식후 어지럼증이 단순한 자율신경 문제가 아니라 심장 자체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해서 뇌로 피를 못 보내는 상황이라면 누워도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심장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께 식후 증상에 대해 상담하신 후 이 방법을 시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심장은 정상인데 자율신경 문제로 식후 저혈압이 오는 분들은 이 방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검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증상만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선생님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식후 15분 전략적 휴식입니다. 뇌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한 후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활동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혈액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자극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산책을 하면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 언어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책을 읽으면 기억 중추가 일합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면 전두엽이 자극받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면 근육이 빠지고 관절이 굳고 뇌 기능도 오히려 떨어집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15분 휴식 후에는 바로 활동하셨습니다. 산책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친구분들과 수다도 떠시고 손주들과 전화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3주차부터는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한글 교실에도 등록하셨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한글을 이제야 배우신다며 정말 행복해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뇌의 모습입니다. 적절한 휴식으로 연료를 채우고 적절한 활동으로 뇌를 깨우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끼리 힘을 모으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희망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동안 누워서 뇌혈류를 확보하십시오. 둘째, 잠잘 때 만세수면법으로 흉곽을 열어 혈액순환을 극대화하십시오. 셋째, 앉을 때 엉덩이를 깊숙이 밀어넣고 목을 바로 세워 자율신경을 복구하십시오. 이 3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단 3일 만에 여러분의 뇌가 되살아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부지런함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밥 먹고 설거지 바로 하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뇌를 굶기는 행동입니다. 15분 누워 계시는 게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처치입니다. 이제는 부지런함보다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습관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특히 식사 후에 유독 피곤하신 분들, 원인 모를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검사는 정상인데 온몸이 아프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6개월 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나셨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만세 자세로 가볍게 기지개를 켜십시오. 아침 식사를 마치시면 15분 동안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의자에 앉으실 때는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 넣으십시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